우리 고향인 한경남도 북청 분들이 6.25 때 피난 나오셔서 그 자녀들과 전제 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야학을 시작하셨는데 그로부터 7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본교를 졸업한 졸업생 수는 61,495명이고 현재 일성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 수는 1,053명입니다. 교직원 40명이 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이들의 교육에 동참했던 교직원과 졸업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학생이 아직도 그렇게 많으냐, 못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육부 발표를 보면 약 500만 명 정도의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성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근데 학교의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누가 공부를 못했는지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학교를 알리고 성인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공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 돼서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이 없는 날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우리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만학을 하신 분들 중에 학사도 여러 명 있고 석사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공무원으로, 회사원으로, 사업가로, 시인으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이니까 글쓴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수필가나 시인으로 등단한 사람이 116명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대학에 국문학과나 무슨 과 나왔다고 해서 다 시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문단에 등단한 사람이 116명이라는 건 대단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는 우리 재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한 체험들을 순박하고 진실하게 쓴 글을 모아서 1년에 책을 한 권씩 개교기념일 때마다 냈습니다. 오늘이 35번째 내는 학교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 출판 기념을 하는 자리입니다. 학교가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얘기 들으면 학교가 그렇게 즐겁지 않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다 그럽니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학교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작을 9시에 하는데 7시도 앉아서 와서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하는 분들의 문제도 있어서 서로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7시 반 되는 문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7시 반 이후에 오십시오. 그러는데 일찍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학교가 그리운 거고 오고 싶은 거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열성적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보람으로 장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이 장한 학생들이 글을 쓴 저자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분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이 장한 오늘 출판할 수 있도록 글을 써준 저자들에게 우렁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평 발표 순서입니다. 빛을 향하여 35권 학교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에 대하여 시인이신 허영자 선생님께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허영자 선생님은 현재 시인이시며 성신여대 명예교수이고 한국문인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얼음과 불꽃 외 다수, 산문집 허영자선 수필집 외 다수가 있으며 모골 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일성학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책을 내고 이렇게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가지는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슴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참으로 경화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무척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글의 구조가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즐거움과 희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가 함께 감동하고 공감하면서 울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짧게 서평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나 몇 분의 이 글들에 대해서 조금 짧게나마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한마디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에 내 마음속에 꽃을 피우리라 정정자 씨 그래서 특이했던 것은 자기는 85세인데 그래서 너무 나이 들은 학생인데 가보니까 더
51세나 85세나 똑같고 더 젊은 선생님들께 배우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홍연자 씨의 입학식의 설렘은 가장 노릇을 하느라고 학교에는 못 갔는데 일성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돼서 기쁘다는 얘기였습니다. 최옥조 씨의 설렘반 떨림반은 초등학교도 못 갔다는 거죠.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을 길렀는데 양원학교에부터 일성학교에까지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된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일성여중 고맙습니다. 엄미자 씨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뇌경색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공부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행복한 등굣길 정수아 씨의 글은 이 또한 참 이화대학 앞 공장을 다녔는데 항상 그 대학생들이 부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처지를 비관했었지만은 지금은 이대생에 못지않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됐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배움을 찾아서 김숙자 씨, 할아버지가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장점에서 공부를 했는데 남편 사별 후 30년 동안 미싱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해서 아주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고금래 씨, 이분은 막내였는데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못 갔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준다는데도 못 갔을 때 배움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언니까지도 같이 언니께 권유를 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자매가 다 일성학교를 잘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성여중에서 꿈과 희망을 찾다. 김희성 씨 글에서는 내내 다른 일을 위해서만 봉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아의 발견 이런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자녀를 다 기른 후에 귀촌을 했다고 그래요. 담양까지.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자기는 다시 14세로 돌아갔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글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영 씨의 얘들의 나 고등학생이 되었다에서는 참 인상적인 한 기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산의 소나무에게 가서 나 고등학생이 됐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얘기가. 김정자 씨의 나 여고생이다는 일성여중 일성여고를 다 다니면서 사실 자기보다 어린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실까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어린 선생님들께 대한 자기보다 어리다는 거죠. 젊은 선생님께 대한 존경심이 아주 컸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옥숙 씨의 승리의 깃발을 정상에 꽂고, 여기서는 이분은 일성중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2명의 손주를 돌보면서도 영어와 한자,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아주 실력이 대단하다는 이런 자랑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애란 씨의 절망 속에서 얻은 한 가지 답.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4번 했고 방사선 치료를 30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같은 병원에서 손주까지도 맞았다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을 했을 뿐 아니라 더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TV에 출연도 했고 더 재미나는 것은 딸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오랜만에 만나는 딸에게 long time no se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3부의 글들은 졸업생 글들이 많았는데요. 더 배우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향학열이 보였습니다. 고마운 일성 김복실 씨의 글에서는 아버지를 여의고 약품회사에 어머니가 5남매를 기르셨는데 자기는 서울 동화약품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 역시도 좋은 부서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매를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영국 유학까지 시켰다는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행복한 추억. 행복한 추억. 이분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던 미용실을 폐업을 했다. 그러면서 일성에 입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도 극복하게 되고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게 됐다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복순 씨의 쑥쑥 자란 콩나물. 이건 아마 교장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분도 역시 사자성어를 이젠 너무나 잘 알아듣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 구사하게 됐다는 기쁨, 그리고 배움의 기쁨에 대한 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향숙 씨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역시 이분도 늦깎이로 공부를 했지만은 한자급수 4관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 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일성여고를 졸업하고 자기는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학교 장옥희 씨는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딸을 4년 반이나 뒷바라지해서 미국 유학을 시켰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 됐는데 자기가 자랄 때는 무책임한, 아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6남매, 형제 6남매가 다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 진학까지 꿈꾸게 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딸을 4년 반이나 뒷바라지해서 미국 유학을 시켰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딸에게 물었다. 유학한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아주 그 딸의 무시를 당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딸이 많이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위로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박계영 씨의 글은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고 또 실수를 감싸준 선생님들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들 학교에 간다는 것은 혼자서도 독학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 간다는 거에 또 즐거움의 하나는
또 큰 보람의 하나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그 개성과 개성이 서로 부딪히면서 훌륭한 교양인이 되는 이런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부들 동창생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있었고, 딸의 후원을 받아서 대학 진학의 꿈까지도 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 이명진 씨의 글은 자상하신 선생님께 대한 감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 얻은 막내 사위 한명숙 씨의 글은 학교에 오다 보니까 동료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인연을 맺게 돼서 사위까지 얻게 됐다는 이런 신재희 씨의 아쉬운 졸업을 앞두고는 남편과 자신의 병을 이기고 도전했다. 그리고 친구의 격려에 의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 그 다음 홍미영 씨의 보석 광산에서의 나의 역사,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열등감과 부러움과 서러움을 극복하게 해준 선생님들에 대한 큰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졸업의 영광이 내게, 고선혜 씨의 글은 남편을 사별하고 시부모를 복양하면서 남매를 양육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떠냐, 4시간이 학교에 오자면 4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거리이지만은 일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글 속에는 가족의 격려가 있었고 하나같이 가정사정이 좋지 못해서 향학열은 있었지만은 공부를 못한 서러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 또 학교에 와서 얻은 여러 가지 자신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글 속에는 담겨 있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 이야기 중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남는다. 이선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가슴에 담고 있는 것 참 좋았고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은 빠져나가고 콩나물만 남는 것이 아니라 물은 빠져나가고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오늘 쑥쑥 자란 여러분 앞에서 서평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로 계시는 홍금자 시인의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날갯짓, 홍금자. 몇만 번의 해뜸과 몇만 번의 해놈이 긴 세월 오고 가도록 꿈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아직 추위 가시지 않은 끝 무렵 염리동 언덕이 천둥 번개처럼 배움의 문이 열렸다. 세상 거친 주름진 갈피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부활의 날갯짓. 오랜 견딤의 시간 속에서 발아된 희망의 심지. 서로의 어깨 도닥이며 서로의 눈빛 주고받으며 덜어는 거친 숨소리와 더딘 발걸음을 포옹해 가며 너와 나의 붉은 심장 기꺼이 열어 새롭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간다. 이제 학교라는 이 벅찬 이름 앞에 나에겐
졸업이란 없다. 나에겐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 나에겐 오직 내일이라는 새로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출판 소감 발표 순서입니다. 학생 대표로 일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장옥희 학생이 학교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에 대한 출판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학교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 빛을 향하여 35번째를 펴내면서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대학생 123명의 글을 모아 빛을 향하여 35번째 문집을 펴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가로서 첫 출발을 내딛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이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쓰인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어서 가슴에 꽁꽁 묻어뒀던 삶의 순간들을 이제야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사에 도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쉴 수도 했지만 그 도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저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서 벗어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학교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희망입니다. 저희의 무딘 손끝으로 빚은 마음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소중하게 엮어내는 일을 35년째 해오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에 실린 작품을 읽다 보면 학우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뜨거운 감동을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으로 글을 쓴 학우들과 이 기쁨을 나누며 저희에게 항상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라고 자상하게 때로는 엄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선재 교장 선생님과 출판을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도서출판 책과나무 양옥매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해주신 전 국무총리 정훈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 박강수 마포구청장님, 그리고 서평을 해주신 허영자 시인님, 축시를 낭송해주신 홍금자 시인님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좋은 글을 배우고 익혀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일성가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학생대표 장옥희. 네, 다음 순서는 작품 발표 순서입니다. 중학교를 대표하여 일성여중 3학년 1반 최복희 학생이 행복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도전 최복희. 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소감원을 쓰려 하니 벅찬 마음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입학을 포기했던 시절,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무지함 속에 살아가면서 배움에 늘 배가 고팠고, 결혼 후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문 학습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습지 선생님께서 검정고시를 추천하였지만 가정 형편상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이들 공부를 끝내고 60세가 되면 검정고시를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뒤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학교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를 만나니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의 도움과 가족들의 응원으로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니 내 또래보다 나이 많으신 언니들이 많았습니다.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우리와 다름없이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기 쉽게 반복하시며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고, 돌아서면 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등하굣길은 영어, 한문을 복습하는 공간이며 학습의 연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부 회장으로 임명되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교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콩나물은 물이 빠져도 자라듯이 느린 걸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성여자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일성여고 3학년 1반 윤정원 학생이